우리들의 입은 값어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금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너도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020년 12월 10일 2020년 2월 20일에서부터 되돌아보면 뭐 1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달이 2020년은 그렇습니다. 한 달이 참 의미가 있는 어떤 사건을 연결해서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말씀과 2011 종말 시대 그리고 국가에서 정체성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만드는 그리고 준비되어지는 프로그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한 달이 의미가 있다. 여기에 관계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자료를 제가 참 어떤 식으로 정리를 되어질까 하는 어떤 방향을 보면은 2020년 12월부터 내년 11월 2021년 11월까지를 아마 이 자료 남기는 것에 어떤 마지막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인류는 한 달을 여기서 남기는 12개월의 어떤 구분되어지는 달에 준비해야 될 주제가 주어질 텐데 그 주제에 맞춰서 예배 자체를 맞춰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주제에 대한 거는 나중에 또
발표를 한번 하도록 하고,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이 대한민국이라 망했다,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이 이 대한민국이 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드러나는 것이 2012 인류 종말 시대 준비해왔던 이것을 인류 전체에 비추어오는 거죠. 그리고 인류 전체에 비추어오는데 교회가 그럼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하나의 주어지는 사명, 교회가 또 빛을 발해야 되니까 그 나타낼 인류를 대상으로서 나타낼 빛이 바로 국가의 역사성 임마누엘을 이것을 각 국가에 요구를 하는 거고, 그러한 흐름이 가능하도록 브로그에 준비해놨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신인균 국방TV에서 미국에서 일하는 지금 현재 일하는 어제 새벽인가 화요일날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 마치는데 이걸 자기가 현재 그걸 하면서 실질 뭐야 그런 건 뭐라 그러지? 실시방송? 실시간 방송으로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내놓는 이 내용을 그냥 놔둘 수 없다. 참 이 국방 TV인데 정치적인 부분에 어떤 열정을 다해서 국가에, 대한민국 국가에 어떤 그 이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래 자료를 남기는 거죠. 한번 좀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신의기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제가 이 미국 대선 관련한 소식들을 취합하고 또 그것을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또 시큐리티 뉴스 등을 통해서 미국 대선의 최신 뉴스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 정보, 그리고 사법기관, 이제 다 장악한 트럼프 대통령. 정말로 이제 반역 범죄 응징 스타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지금 또 다시 새로 이렇게 이 부정투표 관련한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는지 이런 그 모든 것들하고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군과 정보 사법을 다 장악했다. 이제는 다 잡아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저들은 수십 년간 선거를 훔쳐왔다. 라고 맹공을 퍼부었죠. 시드니 파월 변호사, 이 트럼프 측의 완전히 뭐 여전사고 지금 이제 조지아주 등에서 형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죠. TVN의 허커비 쇼라는 시사 프로에 이 온라인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광범위한 증거를 수집했다. 저들은 수년간 의회 의석을 훔쳐왔다. 미국인들은 민주당을 전혀 원하지 않지만 그들은 선거를 수십 년간 훔쳐왔다. 하원과 상원, 주지사까지 말이다. 라고 파월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변호사니까 뭐 여러 가지 소송, 뭐 이런 것들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발언일 겁니다. 근데 니들 소송하려면 해봐. 뭐 허위 사실 유포라든지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한번 해봐. 라는 그런 차원에서 해보면 내가 이겨. 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변호사가 이런 아주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뿐만 아니고 수십 년간 훔쳐왔다. 그게 대통령뿐만 아니고 상원의원, 하원의원, 또 주지사 다 훔쳐왔다. 걔들은 그냥 훔치는 게 그냥 피 속에 그냥 들어있는 놈들이다.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게 수십 년간 해오다 보니까 죄의식도 없고 점점 그 강도가 커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담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포렌식에 들어갔죠. 도미니언 기계를 포렌식에 들어갔는데 오하이오주의 메리즈빌 공화당 시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트위터에다가 올렸어요. 트위터에다 올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했습니다. 그 말 맞다라는 어떤 뭐 상징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따로 이 말 맞다라는 그런 멘트는 추가로 달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리트윗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 말에 상당히 신뢰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시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조지아주 웨어 카운티에서 도미니언 기계가 압수되었고 포렌식 작업 중이다. 동일한 수의 트럼프와 바이든 표가 입력되자 기계는
트럼프 87%, 바이든 113%로 집계했다라는 거예요. 자, 포렌식을 해보니까 이게 뭐 수상한 알고리즘들이 있다. 자,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보자 해서 바이든 표 100장 집어넣고 트럼프 표 100장 집어넣었답니다. 그랬더니 바이든 표 100장 집어넣었는데 113표가 집계가 되고 트럼프 표 저도 보기에는 나왔더니 87표만 집계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130 바이든이 100을 넣으면 130이 나오게끔 돼 있고 트럼프는 70이 나오게끔 돼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바이든을 125가 나오게끔 돼 있고 트럼프는 75가 나오게끔 돼 있고 뭐 이런 지역적인 편차가 있죠. 그게 아마도 너무 압도적으로 이길 필요는 없고 딱 이길 만큼만 세팅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난 2016년 선거 같은 경우에 이길 만큼만 세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너무 트럼프 표가 많이 나와서 트럼프가 당선돼 버렸고 이번에도 이길 만큼만 세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막판에 새벽에 도미니언 외부에서 인터넷 접속을 해가지고 해커가 14만 표씩 갑자기 표를 집어넣어버리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만큼 트럼프 표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포렌식 작업하고 있는 것을 테스트 해보니까 이런 알고리즘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테스트 해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것을 지금 이제 흘렸어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하면서 신뢰도를 또 심어줬습니다. 또 다른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리조나주에서는 우편 투표 용지를 샘플링 검사를 해봤더니 11%가 가짜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신고할 때 서명했던 거하고 투표할 때 서명한 거가 안 맞는 가짜표가 맞지 않는 표가 12%나 된다. 그러면 이 애리조나주 총 우편투표 그리고 사전투표 한 인구가 288만 6,464표예요. 그 중에서 11%가 가짜표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로버트 바넷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또 트위터에 올렸는데 역시 이것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했습니다. 역시 여기다가 다시 또 신빙성, 신뢰도를 또 심어준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애리조나주 법원의 샘플링 검사 명령에 따라 검사한 결과 집계된 투표용지의 12%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바이든이 애리조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거둔 표 격차보다 30배 많은 수준이다. 애리조나주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1,457표 차로 이겼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우편투표, 사전투표, 이 우편투표만 해도 288만 6천 표를 우편투표했는데 그 중에 12%가 가짜표더라. 그러면 이 샘플링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샘플링 조사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러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전수조사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것을 통계학적으로 전수조사 했다라고 친다면 이게 무려 30만 표가 가짜표다 이겁니다. 그러면 표차가 도미니언 없이 그냥 우편투표만 그러면 이제 이 1,457표 차인데 그것보다 30배나 가짜표가 우편투표로 됐고 또 도미니언 기계가 700만 명의 애리조나 인구 중에서 400만 명이 있는 그 마리코파 카운티에 도미니언 기계가 들어가서 여기서 또 얼마나 또 많이 마사지가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고도 겨우 1,457표 차이로 바이든이 이겼으니까 실제로는 트럼프가 얼마나 많은 표를 애리조나에서 득표를 했겠습니까?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트럼프도 그것을 리트윗해서 그래 이 말 맞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또 이것뿐이냐? 네바다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바다주 뭐 여러분들 미국 여행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애리조나, 네바다, 유타 이런 데 가면 그 인디언 보호구역들 많이 있죠. 이제 인디언들 많이 사는 거죠. 여기 있는 인디언, 네바다주 원주민 투표 인디언이죠. 프로젝트라는 단체는 현금성 경품을 들고 바이든 투표를 독려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연방법과 주형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이들은 25달러 상품권, 100달러 상품권과 500달러 비자 상품권 등의 경품을 내걸고 바이든, 해리스 버스가 오면 투표하라고 요구했다. 라고 이제 이 에포크 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이게 뭐냐? 자, 바로 이게 동영상 캡처한 거예요. 이 여자, 그리고 이 여자, 지금 여기 들고 있는 이 종이가 바로 25달러짜리 경품권이에요. 상품권이에요. 이걸 지금 받고 자랑하는 겁니다. 자, 니들 바이든, 해리스 이 투표 오면 여기다가 표 갖다 줘. 바이든하고 해리스 체크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25달러, 500달러 뭐 이런 거 상품권 줘. 그러니까 버스 지나갈 때 잘 보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뭐
과거 1950년대 대한민국의 막걸리 한 사발씩 따라 먹고 하는 그런 선거도 아니고 이게 21세기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 지금은 적발에 들어가니까 이런 영상들 다 삭제하고 증거 인멸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자료는 남아있죠. 왜냐? 구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하더라도 구글에는 남겨진 페이지가 다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다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표를 훔치고 자리를 훔치는 일들을 거국적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DNI 국장이 등판했습니다. 쏟아지는 증거 속에 등판한 DNI 국장. FBI 조사해! 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뭐냐면은 존 래클리프 국가정보국장 DNI 국장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에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지아주에서 상원 의원 뽑는 그 지원 선거 유세를 한 이후에 그날 밤에 이 존 래클리프 DNI 국장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이후에 나온 인터뷰입니다. 그것들은 조사가 필요한 선거 사기의 문제다. 그것들은 한 사람이나 한 집단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FBI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보다 큰 가시성을 제공해야 한다. 이 말은 FBI는 실적 내어서 국민들에게 보여줘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FBI를 본격적으로 그 압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DNI 국장은 FBI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지금 역모 반역죄로 규정을 했. 이제는 FBI도 이 DNI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국가전복이 지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에 의해서 국가전복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DNI 나서서 모든 이 정보기관 16개 정보기관 전부 다 장악하고 지금 이제 이 반역 역도들 처벌해야 되는 것이죠. 국가전복 못하게 해야 되죠. 자, 이날 낮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DNI 국장이 등판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이들의 시작일 뿐이다. 이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길 원한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공산주의 형태의 정부다. 그것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조지아주 상원의원 지금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지금 사회주의자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야. 사회주의가 아니야. 결국 그들은 공산주의로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국가정보국장은 9.11 이후에 지적된 미국의 정보공동체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설된 컨트롤타워죠.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취급하고 통제합니다. CIA와 DIA를 비롯한 핵심 16개 정보기관의 상위기관으로 대통령 직보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이 래클리프 국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에 트럼프와 또 이 네오콘 이 사이에서 살짝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다가 막판에 사실은 이제 트럼프에게 완전히 줄 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힐러리의 그 CIA 국장의 힐러리 메모, 그러니까 러시아 게이트는 힐러리의 승인하에 진행된 그 게이트다, 작전이다 라고 하는 그 메모를 바로 래클리프 국장이 국가기밀 해제를 시켜버렸죠. 그렇게 지금 만천하에 다 공개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래클리프는 완전히 지금 트럼프에게 줄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낮에 그들은 사회주의 넘어서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래클리프가 FBI 빨리 실적 내서 국민들에게 보여줘 라고 압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 지원 유세를 하고 그리고 백악관으로 돌아옵니다. 그 시간에 백악관으로 돌아온 그 시간에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백악관으로 갑니다. 가서 아주 오랫동안 격렬한 논쟁, 뭐 논쟁이지만 사실 뭐 대통령하고 논쟁할 수 있겠습니까? 시쳇말로 연락이 깨진 거죠. 자, 12월 6일 날 미국 주류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을 백악관으로 불러 웨스트윙에서 2시간 30분에 걸친 격렬한 논쟁 속에서 바 장관을 질타했다. 바 장관은 올 연말이 되기 전에 법무장관직을 사임할 뜻을 밝혔다. 이 말은 뭐냐? 왜 너는 내 편이 아니냐? 왜 너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
너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윌리엄 바가 혹시나 뭐 그럴 리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뭔가 그들과 또는 다른 쪽에서 이렇게 뭐 접촉점이 있다면 또는 뭔가 받은 것이 있다면 이제 그러한 것들의 증거를 들이대고 너 그만둬 라고 한 것이 아닐까. 뭐 내가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싸우고 나서 던지고 나왔어. 이게 아닌 것이죠. 완전히 그냥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 딱 외통수를 쳐서 내쫓아버린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국방부 장관을 내쫓고 국방부 장관 대행체제로 지금 가고 청문회를 거쳐야 하니까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국가정보국장은 완전히 지금 레클리프는 트럼프 쪽에 섰고, 그리고 바 법무장관 내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대행을 앉히고 FBI를 이제 통제를 해서 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랬더니 이제 분위기 파악한 FBI가 선거 사기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12월 6일 이제 윌리엄 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깨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FBI가 어느 집에 덮쳤어요. 이걸 이제 게이트웨이 펀디시 보도를 했는데,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의 파운틴 힐스 지역에 있는 엘리엇 커윈 소유의 자택을 급습해서 증거물을 압수했다. FBI 요원들이 압수한 물품은 하드 드라이브 8개, 컴퓨터 세대, USB 스틱이 담겨있는 가방 1개 등이며, 이 증거물들은 유권자 데이터 절취와 조작,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조사 중인 사건의 증거물이다. 이 엘리엇 커윈은 56세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민주당의 간부입니다. 이 56세의 지역 민주당 간부 여자의 집을 FBI가 급습해서 증거물을 압수해서 나오는데, 아니 이 56세 여자 집에 왜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가 8개나 있고, 그리고 컴퓨터는 왜 3개나 있고, USB 스틱이 가득 담겨 있는 가방이 왜 있겠습니까? 여기에 엄청난 증거물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도미니언을 마지막에 뭐 업데이트라고 하면서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이 게이트웨이 펀디시 보도를 했죠. FBI가 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국가정보국장이 실적 보여줘, 국민들에게 보여줘. 그리고 그날 바로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 깨지고 나서 그만둬, 아웃 되니까 FBI 분위기 파악하고, 이거 이 정권 그대로 가겠는데, 그러면 내가 다음 인사 때 승진하고 또는 좋은 보직하고 하려면 내가 지금 움직여야 되겠구나. 한 냄새 지금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냄새 자기 냄새는 자기가 제일 잘 맡죠. 야, 이거 내가 안 움직이면 큰일 나겠구나. 정권 안 바뀌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정보, 사법 이제 장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의 구현의 시간이다. 이 연설, 저는 참 이런 것들은 아주 역사에 좀 기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그 지원 유세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이번 조지아주 상원의원 그 재선거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선거, 상원의원 선거라고 하죠. 2명의 상원의원을 뽑는데, 예를 들어서 2명 다 민주당이 되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동수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부통령을 만약에 바이든 쪽에서 먹어버리면은 부통령은 당연히 상원 의장이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버리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먹어야 돼요. 이 상원 의원이 어느 당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지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 선거나 마찬가지인 상원의원 선거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상원의원 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지금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 나오면 여러분들께 빨리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뭐 뉴스로 보실 겁니다. 제가 또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워싱턴 늪의 썩은 물을 빼내고 미국의 운명을 되찾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다. 우리는 굽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결코 물러서거나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인이고 우리의 심장은 붉고 희고 파란 피를 흘리기 때문이다. 걔들은 붉고 노란 피를 흘린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붉고 노란피 어디겠습니까? 여기 지금 붉고 희고 파란피, 바로 성조기에 있는 색깔들이죠. 파란색, 그리고 흰색, 빨간색, 이 세 가지 색깔로 성조기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붉고 노란색 어디입니까? 거기와 결탁되어 있는 반역자들 전부 다 잡아넣겠다. 결코 물러서고 양보하지 않겠다.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겠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 정보, 기관, 그리고 사법 이제 움직이게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내일 12월 8일 미국 시간 바로 첫 번째 선거인단 확정이 되는 날인데 뭐 확정하지 되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트럼프의 승리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그 확정이 되는지 그리고 상원 누가 당선되는지 우리 다 같이 지켜봐야 됩니다. 승리 그리고 정의 구현 민주주의 승리 기대합시다. 영원합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대선 선거의 부정선거의 흐름이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고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망했다, 미국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그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2월 달에 대한민국 망했다를 개인이 받았고 미국 망했다 6월 달에 표현했습니다. 7월 달에 6월 2일 날 미국 망했다 그랬고 7월 15일 날 이스라엘 망했다라는 표현을 했고 10월 9일 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인류 모델로 선포하고 10월 28일 날 대한민국과 미국의 단순한 종주국의 위치가 있고 1대1의 어떤 대등한 그러면서 인류 종말 시대를 만들어왔던 교황제도의 정체를 사탄의 정체로 밝히는데 두 나라가 국가의 이름을 가져서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자료 속에서 내용 중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을 보고 조금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언급 중에서 저들은 공산주의 형태의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는 지금 요 자료를 우리가 보완시키는 자료에 의하면요 그거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요거는 교황제도, 교황제도 인류 지배구조, 그리고 세계 단일 통제국가, 요것을 지금 트럼프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지만은 바로 요 내용을 지금 노출시키고 그들이 나는 적이라는 건 바로 이 조직이 조직. 요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앞선 겁니다. 사탄해라고 하는 이 자체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구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